잘 들리나요? 줌에? 이 정도 괜찮죠? 네. 네. 안녕하세요. 8시에 돼서요.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메이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행복한 ABO 김요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전 작년 2월 달에 보니까 강서 우리 AP 강의장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2월 달에. 제가 강의하고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올 강의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다 스탑이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 지난번 줌으로도 한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메이 기초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부제로 2,000원 창업 이야기 또 제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2,000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없죠. 창업이라는 게 일단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2,000원으로 창업을 한 수가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00원 창업 이야기에 대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00원 창업 이야기가 저희 아메이 사업을 또 다른 표현하는 하나의 또 본사에서 제시해준 방향인데 그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또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5년 좀 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직장인으로서 1위 기업인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또 목표를 잡으니까 새로운 또 도전 어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 소개처럼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간단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제 꿈에 대한 이야기, 제 성장 어떤 그런 스토리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현실을 좀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실과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아메이가 그거에 대한 도구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인 회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저도 한번 인스타를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저는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드래곤 코리아 78이에요. 제 이름이 김용한이거든요. 용용자에 한나라 한을 써요. 그래서 한나라의 용이 되어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드래곤 코리아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팔로워가 보다 팔로잉이 더 많죠. 그죠? 저는 뭐 이렇게 팔로워는 많지 않지만 팔로잉을 잘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기를 좀 좋아하고요. 한국아메 2020년도 뉴 다이아몬드 이제 성취를 했고 국제 캐시플로우 협회 코칭 딜러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 제가 캐시플로우라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책 저자 아시죠? 그 캐시플로우 게임을 통해서 현실 정금 및 앞으로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또 코칭하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 AOM TV에서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뉴 다이아몬드로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에서 사업가로에 된 어떤 그런 제 스토리도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9년 클럽 아티스트맨 탑5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아메 안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 모델 선발 대회라고 해야 되나? 뭐 잘생겼다고 뽑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제가 탑5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A클래스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A클래스는 아메이 클래스라는 뜻도 있고요. 저희 팀의 이니셜을 좀 따서 안산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아메이 사업은 저는 이제 전직은 미국 IT 회사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면 좀 생소할 텐데 앱 아시죠? 앱. 네,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 제가 했던 거는 자동차 설계 소프트웨어 쪽이랑 증강현실 쪽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메이 사업은 2014년도에 회원 가입을 했죠. 제가 가입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이제 아메이 제품을 추천받아서 제품을 이제 쓰는 소비자로 회원 가입을 해서 쓰고 있다가 아내가 먼저 사업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사업을 해나갔었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별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아메이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점점 어떤 소득이 늘어가는 거랑 와이프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5년도 4월 달에 이런 기초사업 설명회를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듣고 이 사업의 어떤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지금 작년에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전에 저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진학을 했고 30대 때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행복한 엔지니어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캐드 그래픽스라는 잡지에 제 기사가 실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설계 일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린 건 아니지 고등학교 때 좀 방황할 때 제가 나름 찾았던 어떤 깨달음이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꿈꿨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대학교 때 꿈꿔왔던 미국 IT 회사의 오퍼가 와서 거기에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좀 꿈의 직장 같은 그런 미국 회사에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 다니면서도 제가 맡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김용환이라고 검색하면은 안 나오고요. 이제 뭐 여러 연예인 뭐 국회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크리오라는 소프트웨어에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오 김용환이라고 하면 제가 뭐 방송했던 거, 뭐 기사에 실렸던 내용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즐겁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타임 테이블 같은 걸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과정 이런 걸 좀 돌이켜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돈은 얼마나 들 거면 나는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지라고 하는 좀 현실 점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근데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에서 이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걸려 있죠. 예, 끔찍하기도 하고 뭔가 싶기도 하고 한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직장인에서 도구로서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제 우리 들려. 인생이라는 알았어, 시간에 알았어. 거의 어, 어. 3분의 1 이상을 이번에 이렇게 들어봐. 일하는 데 바치는 건 알았어. 아닌가. 음, 그러면서 제 모습도 고마워. 좀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아르바이트도 막 마다 않고 열심히 했었었고 그리고 전전 직장에서는 제가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한데 어떤 직장 생활의 한계 어쩔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 마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야근을 해야 됐었고 내 삶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갔긴 했지만 거기서도 좀 만족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비전을 보게 된 그런 문장인데요. 아메이 사업 기업의 이념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제가 아까도 앞서서 엔지니어 때도 해피니어를 꿈꾼다고 했었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 이념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정말 강의는 멋지다. 한번 하는데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갑자기 안 보여. 사업을 줌만 보여. 꿈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봤는데 해야 돼. 얼마 전에 그 미용실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너무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상냥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머리도 잘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 미용실에서 하고 친해졌거든요.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왜 안 나오지 해서 좀 섭섭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달 정도 쉬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듣고 하다가 그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꿈이 있냐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꿈이 뭔지 잘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미용계에 어떻게 하다 발을 들여서 그쪽 분야로 이제 성공하고 싶어하는 꿈은 키워가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꿈이 있냐고 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야매 사업이요. 어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공유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 잠깐 듣도록 할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맘으로 없는 게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 네, 여기까지 1절만 보겠습니다. 네, 노래 참 좋죠.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좀 이렇게 다운돼 있거나 하면 꿈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도 들고 하는데 어떤가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그리고 신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인간은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왜 살아간다라는 그런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꿈꾸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배운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희망을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함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나아가는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 가는 우리들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마 꿈에 대해서도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드림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보통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되고 싶은 나를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꿈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면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주 QDP 때 이병헌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노후 준비, 추가 수입, 시간적 여유, 남을 돕는 거, 자산 구축,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여행,
그리고 뭔가 배우는 거, 그리고 자본금 2,000원으로 2천만 원 아닙니다. 2,000원으로 사업을 원하는 분, 뭔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 자식에게 대대손손 상속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싶으신 분, 많은 친구를 원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몇 개의 항목이나 좀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원하는 거를 오늘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현실을 좀 체크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할게요.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2021년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서 비즈니스 일자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요. 좀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요약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생활 패턴도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급습은 우리의 삶과 일자리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긱 이코노미 극대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가 뭐냐면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의 임시적 경제를 뜻한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한 직장인이요,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무 형태가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 시대가 일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확장되고 어떤 워크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들이 대거 생성되면서 직장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일하는 독립형 근로자들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이 없는 직업의 세계로 변화되는 긱워커들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요. 밀레니엄 세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긱워커들의 활약과 그로 인한 경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생태계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하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불안한 노동과 수입이죠.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2조 7천억의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직장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것도 이제 긱 이코노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이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베이비 세대 부모들은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있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요, 평생 직장이 부질없는 소리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어떤 일의 의미와 형태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노동자의 3분의 1명은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임시직 등의 이런 대안적 근로 형태를 긱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그때그때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노동을 사고파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정규직도 풀타임 잡도 점점 사라져가는 긱경제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인의 한 89% 거의 90% 가까이가 엔잡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잡러 들어보셨나요? 엔잡러? 네. 엔잡은 뭐냐면 N은 이렇게 2개 이상을 뜻하는 복수죠. 그리고 직업을 의미하는 잡,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러가 합쳐져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데요. 지금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보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뭔가 내가 시간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
뭐 취업 경기 침체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여러 이유로 엔잡러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빈익부,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다라고 해요. 실제 이제 뉴스에서도 상위 20%의 소득은 더 올라간 반면에 하위 20%는 제자리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2020년 1년 지났습니다. 1년하고도 2개월 지났나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뭔가 멈춰있는 시간들처럼 옛날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을 문 닫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운동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2021년은요. 돈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아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야.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올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요. 이런 주기를 갖고 있대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의 팬데믹 발생 주기가 7년, 6년, 5년 점점 좀 짧아지고 있죠. 지금 바이러스 변이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내가 머무는 어떤 그런 직장이라든지 그 장소 그리고 내가 하던 그 방법으로는요. 앞으로의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수익권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전환, 관점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면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아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입의 패턴 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이 노동소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영업소득, 아르바이트, 그렇죠? 하지만 부자들은요. 자산소득을 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가 있죠? 자산소득, 건물 임대료, 건물주, 그렇죠?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등, 그렇죠?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좋겠죠. 그죠? 어떤 변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누구죠?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 그 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Never depend on a single income. Make investment to create a second source. 발음 괜찮나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싱글 인컴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컨드 소스를 다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뭔가 다른 소득원, 뭔가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새로운 소득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 어떨까요? 지속적인 돈이 나올 수 있는 일, 그리고 뭔가 이런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미래에도 더 성장할 것 같은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하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일. 이런 일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알아볼 생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메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퍼펙트 스톰. 이제 거대한 폭풍이 온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에요. 김미경의 리부트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트렌드 코리아는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포노 사피엔스 코드라고 하는 체인지 9. 포노 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의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인류가 진화를 하는데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인류냐? 폰을 들고 다니는 인류. 그래서 폰하고 사피엔스를 합성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이 포노사피엔스의 코드가 있대요.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북 미팅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같이 파트너분들, 리더분들이랑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김미경의 리부트는요,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어떤 접속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죠? 디지털,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기기라든지 어떤 온택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변신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긱 이코노미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존을 걸고 본인에게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정말 남들은 지금 시간에 뭐 TV를 보고 있거나 맥주 한잔 하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의 이슈 얘기도 굉장히 10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다는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아메이 사업이 다 접목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이어드 홈, 미래의 소비 산업의 변화는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아메이의 제품은 다 집에서 시작되는 게 많죠. 그리고 자본주의 퀴즈, 요즘은 돈하고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 MZ세대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게 더 뭐 좋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의 제품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 휴먼 터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체인지 9에서도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팬덤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모든 걸 증명한다라고 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복잡성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어쩌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과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팬데믹도 오고 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병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위기 안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게 위기라고. 그래서 존 F 케네디도 이런 얘기를 했죠. 위기 속에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요.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트 기어잡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봤더니 크게 4가지의 분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봉급생활자,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는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영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요. 왼쪽에 있는 영역은 능동 수입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그 돈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거를 능동 수입, 위험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 수입,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인세 수입을 벌라라고 얘기하고요. 그중에 비즈니스 영역에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C타입, F타입, N타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C타입은 뭐냐면요.
회사를 만드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뭐 치킨집 이런 차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벌게끔 하는, 그죠?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 그런 걸 말하고요. F타입은 프랜차이즈, 이미 성공한 시스템을 구매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타입은 시스템을 활용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이런 인세 수입, 자산 수입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마케팅이라는 책에서도요. 앞으로는 유통혁명이 다가오는데 이런 메가 슈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가치 소비를 하는 사용자 중심의 유통이 나온다는 앞으로 혁명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은 한 남자로 인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네, 이게 2015년도 때 방송인데 당시 저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분이 어떤 이런 상당한 부를 이루고 이분의 어떤 그런 말이 굉장히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도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넘버원 아메이죠. 아메이. 과연 아메이는 뭐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에어비앤비, 우버, 그쵸? 뭔가 그 중간에서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인데 영상인데 요거는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건 뭐냐면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대 트렌드가요. 소유보다는요. 공유가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공유에서 또 더 나아가는 거는 또 구독 경제가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죠.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우버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 8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요. 지금 2020년도 말에 보면 1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다 이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플랫폼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플랫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들 있죠. 얘네들은 그 중간을 연결을 하고 소통 공유하면서 수입을 만들어 가죠. 그럼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는 사실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회원 ABO가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연결과 공유를 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의 어떤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로는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amei.co.kr 온라인이고 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카카오톡하고 제휴가 돼서 에이클릭이라고 하는 또 공유 플랫폼이 있죠. 굉장히 쉽게 제품을 전달할 수가 있는 플랫폼이 또 아메이에 런칭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매장이 있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교육시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메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비즈니스의 3대 성공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하겠다,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일이 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꼭 체크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할 곳을 알아볼 때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제품이라든지 미래의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처럼 이 창업을 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성공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회사입니다. 회사.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 이념, 철학, 정책 이런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본사 설명 자료인데 이걸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막에 가면 지도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세요? 사막에 가면 왜 지도가 필요가 없을까요? 사막에 가면 왜 지도가 필요 없을까요? 바람이 막 불면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형이 막 바뀌고 있는 거야.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막 바뀌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나침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에 대한 괜찮은 영상이 있어서 아메에 대한 아메 팩트에 대한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되나?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네, 회사에 대한 소개였고요. 아메이의 비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가 비전입니다. 아까 이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의 비전을 갖고 있고요.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거를 창업 이념으로 갖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참 재밌죠. 다른 어떤 모 기업은 인류
브랜드 뭐 어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아메이는요 좀 독특하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이 성공할 수 있게 누구나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그냥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아메이에서 가족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 스폰서님, 형제, 사장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희망, 보상,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그런 보상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아메이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두 분이 제 친구이신데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1959년에 LOC, 리퀴드 오브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는 생분해서 세제, 다목적 세제를 시작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19년도에 60주년을 맞이했고요. 창업자 및 경험들을 보면 공동 창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고요. 현재는 지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서 아들 2세인 덕 디보스와 스티브 앤델 회장님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티브 앤델 회장님은요, 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어요. 상공회의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어떤 총수 회장님들이 그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죠? 정경련, 네, 맞습니다. 네. 정치경제연합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장을 저희 아메이 회장님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아메이 사업의 어떤 기업적인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메이가 미시건 에이다 의 그랜드 래피즈 도시가 울산하면 현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업을 그 도시를 발전시킨 것처럼 이 아메이도 사회적 기업이라 그 지역 발전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헬렌 디버스 아동 병원이라든지 그 병원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곳이었고 저는 실제로 여기 그랜드 래피즈에 가봤습니다. 그 아트 프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아메에서 주최하는 그 미술 축제 이런 게 있거든요. 전 세계 미술을 이렇게 도시 전체에서 이제 관람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미국 출장할 때 좀 가봐서 직접 체험도 하고 했었는데 EBS 다큐멘터리에 이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그 세계 견문로 아틀란티스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이게 왜 소개가 됐냐면 땅콩 회항 사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그 편에 저희 이제 아메이의 리치 앤 제이 그 리치 디보스 제이 밴드의 그 가문이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 이념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메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회사에 현재 개성 명실상부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60년간 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예요. 어떤 회사가 전 세계의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이 돼 있다면 정말 글로벌한 회사이겠죠.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메이 본사예요. 여기가 미국 미시건주고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류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대부분 유통을만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직접 이렇게 공장이 있어서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는 거고요. 1000여 명이 넘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 직장이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출장 갈 때 미리 좀 휴가를 내 가지고 여기 갔었어요. 그래서 요즘 표시한 데가 이제 센터 가운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미리 이제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더니 이제 한국 가이드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분은 이제 못 오시고 이제 외국인 이 가이드가 저희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센터에 들어가서 보고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여기 할머니 같으신 분이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 크라운 앰버서더 요 안에서 또 직원한테 어떤 앰버서더 자격으로 봉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가이드 해주고 이 창업 어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허 복도라고 해서 아미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이나 제가 보고 싶었던 정수기 필터 뭐 이런 것도 좀 봤고 실제로 그 정수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UV 램프에다 무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 특허를 아메이에서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도 삼성전자에서 무선 충전기를 개발했다고 뭐 나왔을 때 거기 그게 기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특이하게도 아메이의 이 기술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특허권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상용화가 된 거거든요. 그 원천 기술을 이제 아메이가 갖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저기 제 정수기 그렇죠? 여기는 뭐 복도에 그냥 이스프링 정수기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창업자가 친구였기 때문에 둘이 이제 어떤 스토리도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다 영어로 들었습니다. 한 60%는 이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편지도 받고요. 여기 가면 원래 다이아몬드 이상한테만 이거를 편지에 그걸 줘요. 이걸 또 특별하게 또 주셨어요. 네, 그래서 번역된 걸로다가 번역된 걸 이거 딱 한국어로 된 거 원래 없는데 딱 좋다고 하면서 그죠 김재수 사장님 내용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분이 어떤 그런 서로 힘들 때 주고받던 편지 내용이 저도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 있고 또 어치브 복도라고 해서 야미 사업에서 성취하신 분들의 이름 사진 원래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그날 공사에서 그 디지털 룸은 못 들어갔고요. 이렇게 명단으로 또 그 당시에 지금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스폰서님 이병환 인재사장님 이제 이름도 찾아보고 현재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시죠. 그리고 지금 핀이 바뀌긴 했지만 이 실제 핀도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와 이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크라운 앰버서더 핀 실제로 보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 갔을 때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갔어요. 파트너분하고 같이. 파트너분은 이제 직장 동료. 저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이 사업했으니까 누구한테 후원하겠습니까? 매일 보는 옆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 이분도 굉장한 C형이에요. C형.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C형 DISC 공부하기 전에 C형인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한 20번 넘게 내가 아메이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또 막히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진 거죠. 뭔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이제 OM을 들어서 막 듣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거죠. 저 얘기를 내가 안 해줬네. 저 얘기를. 그럼 다음날 가서 손 차장님이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그때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수입이 역전이고 이게 후자순이고 이게 공평한 수입 분배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물어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저를 성장시켜준 아주 고마운 그런 분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한 30번 정도 이렇게 트라이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분은 수원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때 막 제 스폰서님께 차 안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회사에 그분이 계신데 이제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고 완전히 이렇게 길을 다루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렵게 그분을 후원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분의 관심사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 발표하는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로 꼬신 거예요. 아메이 사업 설명 가면 파워포인트 설명 기가 막히게 한다고. 거기만 발표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솔깃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판서 강의를 하시네. 판서 강의를.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동안 설명한 게 있으니까. 내가 5분 지났나? 전화가 오는 거야.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후원을 했는데 그냥 가버리신 거죠.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나? 아니죠. 저는 그냥 저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분하고 이제 야근하고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 질문을 했어요. 막 하다가 손 차장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회사 그만두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이분이 500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한 1,000은 돼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더 뭐라고 하는 거야. 500만 원이 인세 수입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오피스텔을 해서 뭐 이게 의자 받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벌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못 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500만 원 정말 대단한 거라고. 자기 꿈은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 출근하는 거 보는 게 꿈이래요. 출근하시네.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메이가 그거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 자산 수입, 인세 수입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그때 다시 초대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강의하셨던 분이 이몽준 사장님, C형이시잖아. 딱 맞은 거예요, 코드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후원이 됐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현재 핀으로 또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올란도 매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농구 구단, NBA 구단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제가 또 올랜도도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또 이제 아메이 센터, 올란도 매직 그 농구 구단주가 아메이고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 구장 이름이 아메이 센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연설을 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앞에서도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국내에는 이제 15개, 16개의 지역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 브랜드 센터가 있고 굉장히 멋집니다. 저도 아메이 사업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메이 그냥 쇼핑몰 있고 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줄 알았는데 분당 매장 딱 보고 제가 까무러졌잖아요. 와, 대박. 이렇게 럭셔리하고 이렇게 돼 있고 막 투어하잖아요. 2층, 2층. 그 당시에는 미술관도 있었거든요.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어. 완전 문화센터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하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매장에 가면요. 사실 아메이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회원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이 되고 오프라인 매장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잖아요. 와,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매장이 내 거라고? 와, 그리고 직원들이 내 직원들인 거야. 막 인사하고. 그 제 친구를 후원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아메이를 처음에 잘 못 꺼낼 때였어요, 초기에.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분당에 매장 오픈했다. 놀러 와라. 보고 구경하고 맥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 뭔 소리냐고, 분당에 땅도 비싸고 네가 무슨 돈이 뭐 로또 맞았냐 이러면서 온 거야. 와서 이제 매장을 보는데 놀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하잖아. 직원들이. 그러니까 야, 씨, 뭐 진짜네? 야, 뭐 이거 무슨 일이야? 하다가 간판을 본 거죠. 평소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야, 이거 아메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야. 어때? 대단하지 않냐? 이 매장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 그게 내 매출로 잡히고 내 수입이 돼. 야, 정말 멋지지 않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친구가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실 공무원이에요. 소방 공무원이어가지고 가입할 수가 없어. 와이프도 공무원이야. 그래가지고 어머님 이름으로 가입해가지고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또 삿포로 여행도 가고 이렇게 됐어요. 참 재밌죠? 저희 스토리는 다음에 한번 또 풀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지역에 매장이 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희열이 들어요. 내 매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거기 내 매장 있어. 한번 가봐. 같이 가자. 안내해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같이 가보면 되는 거.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끝나요. 아메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매장을 보여주면 아메이가 이런 회사야? 와, 사람 이렇게 많네?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후원한 케이스는 아메이는 샘플이 없어. 골라. 원하는 거 골라.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끔 했어요. 그냥 원하는 거 해가지고 반품 얘기는 안 했지. 일단 어때? 괜찮네. 그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있어. 그래서 추천을 해줬더니 그게 파이토믹스 체리였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 아미노산이랑 파이토믹스 섞어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 이게 맛을 보더니 그거 이제 주문하게 되면서 또 소비자가 되고 그분의 또 동생이 또 후원이 돼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연관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물류 허브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그래서 이 고용 창출이랑 이런 것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설립된 물류 기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아시아에 나가는 제품들은 우리 부산으로 다 모여서 직결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관련된 또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창업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치 디보스와 이제 제벤델 두 분의 창업자분들의 스토리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창업자의 스토리가 나와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뭐 자서전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심플리 리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리고 영원한 자유기업인 어떤 우리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이 기업 이념, 이 창업자의 생각도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지만 천천히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제품은 워낙 쇼핑몰에 나와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메이 제품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아메이 제품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니아가 많고 할까요? 그죠? 좋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일단 쇼핑몰 들어가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신제품 소식도 나오고 다양한 제품군 아메이 브랜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G&H, 세트니크, 베르가닉, 스카이, 이스프링, 아메이홈, 퀸, 엑세스 에너지, 원포원, 엠바이 뉴트라이트 등등등 한 2천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핫한 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화두가 되는 게 뭐죠? 건강, 면역이죠. 그래서 지금 건기식 식품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넘버원이 뉴트라이트입니다. 뉴트라이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이고요. 역사에 대한 영상은 넘어가고,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은요. 정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고요. 씨앗도 요즘은 GMO로 유전자 변형 조작된 그런 씨앗도 많고, 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 GMO로 변형되지 않은 그 원천 씨앗으로, 그리고 땅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 개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뒷부분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화두는 뭐라고 했죠? 뷰티 앤 헬스라고 하죠.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건강이 중요하고 미용이 중요한데, 아티스트리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백화점에 없어서 그렇지 세계 탑5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리니크, 에스티 로더, 랑콤, 시세이도, 그리고 아티스트리 이렇게 돼 있는 또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탑5 브랜드 스킨케어 브랜드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밑에 이제 아티스트라고 써 있죠. 거기 글로벌 탑5 프리미어 스킨케어 브랜드라고도 적혀져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메인 스폰서로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제품들 있죠. 치약부터 시작해서 샴푸, 바디 로션, 바디 샴푸 이런 제품이 있고, 가정을 위한 아메가 세제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유기농 세제. 그래서 세제 뭐 청정기, 정수기, 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메이의 세제는요. 정말 이 아메이 기업이 사람하고 지구를 위한 제품을 만들거든요. 친환경적인 제품이어서 이 SA8이라고 하는 이 아메이 세제가 최고 세탁 세제로 선정됐다라고 해요. 100점 만점에 99점. 100점은 좀 의심을 가니까 99점 준 것 같아. 2등이 86점인가 그래요. 네. 확연한 차이가 있고 정말 써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홈테크의 정수기도 세계 판매 1위, 청정기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수기, 청정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퀸 있고요. 원포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좀 중소기업 좋은 브랜드,
유통 판로가 없는 그런 브랜드랑 우리가 신제품이 하나 출시될 때 같이 출시를 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제품이 우리한테만 유통이 되는 제품이에요. 생산 라인을 따라가고 엄격한 품질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아메이 전용 비자 카드라든지 마시, 뭐 자동차, 에이비스, 스타벅스, K마트. 미국은 이 미국 그 시장의 그 미국 그 쇼핑몰 매출 1위가 아메이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이 아메이에 다 조인이 돼 있습니다. 정말 그냥 생활이 아메이의 사업과 연관이 되고요. 200만 가지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건강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죠. 좀 정리를 하면요. 건강식품, 미용 분야, 그렇죠? 홈테크, 퍼스널 케어 다 탑5 안에 드는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로 모니터라고 하는 어떤 국내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리서치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트라이트 넘버 원이고 아티스트 세계 탑5 브랜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제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제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좀 눈을 뜨시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그 창업하면은 요즘은 사람들이요, 오프라인 창업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오프라인 창업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적 한계 그리고 좀 괜찮은 데 찾으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온택트 비대면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쇼핑몰 창업 비용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한다면 고민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쇼핑몰 창업한다고 봤을 때 어플 제작 비용 들겠죠. 저도 예전에 어플을 제가 직접 제작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돈을 들려면 적게는 2, 300, 많게는 몇 천. 그리고 뭐 어때요? 유명한 쇼핑몰처럼 하려면 억 단위거든요. 그리고 내 쇼핑몰을 만들면 제품도 골라야 될 거잖아요. 괜찮은 제품 컨택해야 될 거잖아요. 콜센터도 있어야 될 거고 창고도 있어야 될 거고 택배사도 연결해야 될 거고 반품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광고도 할 것도 찾아야 되고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더 싸게 공급하는 곳 만약에 대량 반품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악플. 예? 그리고 만약에 내 직원이 더 좋은 쇼핑몰 차려서 나가. 그죠? 그리고 이런 쇼핑몰을 유지하려면 어때요? 생각해보면 창고 운영비, 광고비, 연결하는 사이트의 수수료, 뭔가 프로모션 비용, 공급자도 계속 찾아야 될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유지하는 데만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드실 것 같아요? 작은 쇼핑몰 하나 운영한다고 하고 이런 유지비 또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000? 큰 쇼핑몰이고 보통은 뭐 맞습니다. 1,000 정도 들 거예요 아마 정말. 근데 한 2, 300 정도 들지 않을까요? 작은 거 내가 작게 개인적으로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유지비를 무료로 주고 그죠? 무료로 주고 어떤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줘 그런 쇼핑몰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알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아메이 쇼핑몰입니다. 네. 아메이 쇼핑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 화면인데 재미있는 동영 하여튼 아메이 앱 다들 설치하셨죠? 아직 어플리케이션 없으신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세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대부분 어때요? 돈 쓰는 앱들이잖아요. 근데 아메이 쇼핑몰이 앱이 있다라는 거는 돈을 쓰는 앱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쇼핑몰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뜨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이 있어서 쉽게 로그인이 되죠. 그러면 내가 쓸 거 쓰고 광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 쿠팡이나 옥션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쇼핑몰은요 그냥 소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냥 더 기회를, 그런 기회, 더 뭔가 다른 분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 쇼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에 관련된 또 뭐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를 또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메이 쇼핑몰에서 주는 혜택 뭐 어떤 게 있나 간단하게 보면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다들 아시죠? 일명 장스오라고 하는데요. 보통요 이마트 같은 데서 우리가 장을 보고 하면은 어떤가요? 거기에서 OK 캐시백이라는 포인트로 만약 2년 동안 내가 이마트를 이용을 했어. 매달 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칠게요. 대한민국 평균 소비가 3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24개월 사용 시 7,200원이 아니라 점으로 이제 적립이 되죠. 2년 동안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말고 아메이마트로 이용하게 되면요, 30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되면 유통에 기여한 점수에 따라서 한 10,000원 정도가 통장으로 캐시백이 돼요. 약 10,000원으로 2년으로 따지면 24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만 따져도 좋은데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뭐냐면 정기 주문을 내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마트에서 이용하는 캐시백 24만 원 플러스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됐을 때 받는 캐시백을 따져보면 약 106만 5천 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네, 마트 하나 바꿨었는데 이런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마트만 바꿨었는데 여기서 이 아메이마트 요 이름을 가려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마트를 선택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저는 아메이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캐시백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캐시백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됐냐면 1차원 캐시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장 찍어주는 거, 커피숍, 통닭집 이런 데서 쿠폰 찍어줘서 10개 찍으면 하나 이게 주고, 근데 내가 통닭을 5마리 먹었는데 통닭집이 망했어.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반말이라도 주세요. 안 되겠죠. 네. 이게 1차원적인 마케팅에다 이제 발전해서 OK 캐시백 형태로 이제 가맹점을 통합을 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뭐 해피 포인트, 베라 뭔지 아세요? 베라? 역시 빠바. 님 다 아시죠?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빠바가 뭐야? 근데 네, 여기 발전한 게 이제 OK 캐시백이라는 해피 포인트는 어때요? 그 가맹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화한 형태가 뭐냐면 현대 M 포인트, 롯데 L 포인트. 사실 현대 M 포인트는 아메이하고도 또 제휴가 돼 있죠. 아메이 현대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디서든 구매를 하더라도 아메이 포인트 1% 적립이 되고 M 포인트 2% 적립돼서 총 3%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 실제로 사이트에서 쓸 수 있어요, 돈으로. 네, 아시죠? M 포인트도 아메이 쇼핑몰로 전화해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게, 카드를 쓸 수 있는 데는 다 이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했고, 네이버 M 포인트 아시나요? 네이버 쇼핑 요즘 기가 막히죠.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거를 현금처럼 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 영역은 뭐냐면요. 여기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 소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만 돼요. 나만 되는 어떤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써야 되죠. 네, 많이 써야 되는데 요거에서 개념을 좀 탈피한 게 이제 마켓컬리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좀 단기간에 회원수를 굉장히 많이 모은 그 쇼핑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모았냐를 봤더니 그 100원 마케팅, 100원으로 하는 마케팅 있잖아요. 뭐 100원. 이게 100원이야? 막 하고 친구 소개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구매하게 되면 나한테 5,000원 적립되고 이러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마켓컬리를 이 소비자분들이 홍보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얘기 들어요. 마켓컬리로 이게 소개해가지고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얼마 번지 아세요 혹시? 마켓컬리가 5,000원 이거 해가지고 2,100만 원을 벌었대요. 2,100만 원.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그 소득이요 계속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구매를 해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마켓컬리라는 거는 일시적인 수입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분이 마켓컬리에서 구매하는 거에 대한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마켓컬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판매점. 판매점은 그 소개했을 때 비용만 받지 그 이후에 이용료들은 누가 가져갑니까? 통신사 본사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카드 모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메이는 그거를 넘어서서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이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가입시켰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이 좋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 계속 저한테 적립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캐시백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대단하죠, 아메 캐시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통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는 아메가 캐시백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지금 60여 년 전에 이 창업자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주는 유통 과정이 있었죠. 그 유통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그 소매 업체들이 유통 비용을 다 가져가고 소비자가 그걸 다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소비자한테 직접 줄게. 직거래,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죠. 그 방식을 통해서 절약한 유통 비용을 너희들한테 줄게라는 방식입니다. 리얼 캐시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게를 차리는 일이 아니고 내 입을 열면 가게 오픈한 거고 내 입을 닫으면 닫은 거고 아니면 입을 닫았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세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산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결 공유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메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게 뭐죠? 생활 필수품이죠. 그거를요 기존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막 썼던 거를요 아메이마트로 바꿔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게는 35%에 해당되는 유통마진, 기여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생활이 곧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치약 쓰시는 분들은 이 아메이 사업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치약 안 쓰시는 분들은 사업하기 좀 힘들겠죠. 네. 예, 결론은 마트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 중에서 쓰시는 제품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 대부분을요. 제가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는데 원포원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 가지고 제가 한 달에 그냥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본 거예요. 라면도 사고 휴지도 사고 커피도 사고 햇반 이거 맛있죠. 그리고 참치 진짜 기가 막히죠. 참치. 그래서 먹었을 때 첫 번째 달 이렇게 먹고요. 다음 달에는 휴지 필요 없고 다른 걸로 해서 정기 주문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 하게 되면 캐시백도 들어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에이클릭 머니 5,000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슈퍼만 바꿨어도 바로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결론은 이 아메이마트 2년간 썼을 때 이런 돈을 준다면 누구나 아메이마트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안심하고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쓰고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켓 바꿔 써서 만약에 불만족한다라고 하면 아메이는 90일 만족 보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남아있으면 100% 환불을 해주고요. 만족하면 계속 사용하고 내가 이거 좀 부업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랑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사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랑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분배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S는 스폰서라고 해서 이 사업을 먼저 이제 알아보신 분, 이제 날 후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고요. 내가 있고요. 내가 또 좋아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렸어요. 자, 볼게요. S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처음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S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S라고 생각했는데 아메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20만 원 정도를 구매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메이 수입 분배 방식을 보면요. 후자 순으로 나눠줍니다. 노력 순으로 나눠주는데요. S의 경우는 전체 매출이 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쵸? 근데 이 매출에 기여했을 때 내가 기여한 몫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여한 60만 원에 대한 6%를 내 몫을 뺀 나머지가 S의 캐시백이 되고요. 나 또한 A와 B의 노력치를 뺀 나머지가 나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리고 A는 혼자 쓴 거에 대한 캐시백을 이렇게 받아서 전체 48,000원이라는 유통 비용 중에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죠? 내가 제일 많이 받았죠. 네. 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다단계 뭐 이렇게 하면 늦었어. 내가 뭐 들어가는 거야. 뭐 너보다 많을 수 없어. 그런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0년 전에 했던 10년 뒤에 했던 그 사람이 노력만큼 거의 대가를 주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S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 수입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 노력치를 스폰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A, B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똑같은 회원가로 구매를 했고 택배도 받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에 있어서 또 현금 캐시백 보너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공평하죠. 결론은요. 아메이 수입은 후자순부터 수익 분배하고요. 노력순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또 모시고분 때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저도 처음에 막 물어보면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면 정말 합리적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 개별적 분배 방식 때문에 60년간 아메이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넘버원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보상 프로 우리 저기 중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9%라고 하는 거는 나로 인한 매출, 내가 전달하거나 내가 소비한 그 포인트까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누적해서 유통에 기여한 퍼센트만큼 우리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는데 120만 정도를 모으게 되면 약 20에서 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고요. 본사에서 또 이렇게 브론즈 키트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내가 15% 정도 400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매출 볼륨을 갖게 되면요.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한 사업을 진행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나로 인한 소비자 그룹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냥 소비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매니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저는요. 빵 PB예요. 빵. 이번 달 산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아메이 쇼핑몰은 제품마다 그 포인트 점수가 있거든요. 유통에 기여한 점수가 있는데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뭐 한 달 동안 뭐 여행을 갔거나 뭐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돈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내 그룹의 매출은요. 1000만 PB라고 해서 21%의 유통에 기여한 점수 기여했기 때문에 21%에 해당되는 이제 보너스를 받는 그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210만 원입니다. 그 중에 A의 몫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400만은 15%고 300만은 12%, 200만은 9%, 100만은 6% 이렇게 해서 토탈 다 합하면 120만 원을 A, B, C, D의 그 캐시백을 나눠준 나머지가 제 몫이 되겠죠. 그걸 보면은 지금 PB로 계산했을 때 90만 원이지만 이게 보너스 볼륨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1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브론즈 빌더 조건이 또 추가가 된다면 여기서 30%를 더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이 돈이요 매달 나와요.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요. 상속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평생 나오는 자산소득으로서 정말 너무 좋겠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50만 원만 있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월급 연봉 협상하고 50만 원 오르는 거 쉽나요? 그죠? 몇만 원 올라요? 몇만 원. 근데 이런 소득이 매일 나오고 매달 나오고 증가되고 평생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죠. 은행 이자로 보면은 또 엄청나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메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매달 써야 되는 것들이죠. 치약, 그렇죠? 그리고 신상품이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회원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메이 쇼핑몰은요, 추천인이 꼭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이 돼야 되는데 또 무료 회원 가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경험이 늘어나고요. 또 이 우리가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면 계속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2차 보너스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아메이 사업은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파트너가 성장을 돕고 함께 윈윈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인정과 보상인데요. 아메이는 이제 핀하고 또 이제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보상으로는 또 수입하고 보너스, 그렇죠? 여행으로 또 보상을 해줍니다. 아까 그린 어떤 1000만이라는 조건을 1년에 한 번 하면 SP라고 해서 실버 프로듀서, 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3번을 하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해서 이제 하고요. 1년에 6번 정도. 단 3회는 연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졌다라고 해서 정식 사업가인 이제 플래티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식 사업가로 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요. PT 세미나 초청을 받고 리더십 여행을 갈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뉴핀 보너스 24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년 12달을 아까 말한 그 1000만 PB라고 하는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말하고요. 이때부터는 연봉 개념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연봉 한 4,500만 원 정도에 또 뉴핀 보너스 4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SP 됐을 때 제 사진이에요. 사실 SP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신이 났어 그때 비전을 봐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포토제닉상도 받고 당시 제가 이제 디톡스 했을 때 얼굴인데 멀끔하죠. 2015년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병환 이재사님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거는 이제 플래티늄 됐을 때 저기 업라인 스폰서님이랑 동시에 같이 플래티늄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또 갔었고 인정식을 보면서 또 공연도 보고 호텔 문화라는 걸 또 여기서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병환 이재사님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스키다시라고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스키다시다. 이게 어떻게 스키다시지? 맞나요? 발음이? 어쨌든 아메이는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의 성공을 도와서 그들이 플래티늄이 되면 나는 이제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평균 6천에서 8천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명의 친구를 돕게 되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아까 한 1억 8천에서 1억 정도 됐는데, 제가 아까 그 소개할 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2017년도 때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다 동시 성취했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 한 1억 2천 되더라고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 그 왜 그렇게 됐는지. 꿈보드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꿈보드에 뒷부분에 좀 설명이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에메랄드 포럼 때 이렇게 저도 이제 제주도로 가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죠? 네, 같이 에메랄드 때 동기분들입니다. 네, 같이 가서 이렇게 만찬도 하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플래티늄 세미나는 스키다시가 맞더라고요. 에메랄드 때 이렇게 했고요. 아메이는 이제 후사 노력순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데, 이렇게 6명의 친구를 후원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6명의 친구가 플래티늄이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평균 1억 5천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아메이 피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이제 보시면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정식 사업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본사로부터 이렇게 연락도 받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정말 사업가로서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넌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여행으로 또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들 꿈 목록에 여행 들어가 있잖아요. 전 세계 여행 다들 꿈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매년 보내줍니다. 매년. 네, 저도 2016년도에 두바이 리더십 여행이 첫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가서 스폰서님들이랑 이거 선상 파티하면서 이병헌 사장님 춤추시는 것도 여행 가면요 정말 잘 노세요. 아니 스타세요 스타 다 저 자리 다 비켜놨죠. 김정은 사장님 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김정은 사장님 또 카리스마가 댄스가 너무 좋았고 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함께 해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사막 투어도 하고 이게 또 장관이에요. 몇백 대가 동시에 이 투어를 하니까 아메이 또 규모 있잖아요. 사막에서 또 이렇게 또 점프샷 이런 것도 찍어보고 사막 한가운데에 이렇게 떴던 이렇게 뭐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진 게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 안에서 또 만찬을 또 하고 공연을 하고 너무 좋았던 첫 여행이었고요. 두 번째 여행은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 왜 하와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와이 저 안 가봤고 처음 가봤거든요. 해변도 너무 좋고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날씨 너무 죽이죠. 네, 여기서 또 차를 선택하는 여행 중에 뭐더라? 자유여행에서 렌트카가 있어요. 렌트카 차를 주는데 국제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사가 딸려옵니다. 차에 기사가 알아서 하루 종일 다 태워다 줍니다. 알고 봤더니 하와이에 있는 한국 택시 기사를 다 그냥 돈 주고 산 거예요. 한 달 반을. 그래서 저희 태우고 다닌 거예요. 원하는 대로. VIP 여행.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음식도 먹고요. 돈도 줍니다. 가서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달러도 주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현지인들하고 사진도 찍고. 2018년은 이제 삿포로 가족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고 기대됐고 저희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예요. 또 같이 가서 또 더 의미가 있었고 또 침대에 또 이렇게 돈을 또 줍니다. 쇼핑하고 하라고 남아요. 진짜 돈 한 푼도 안 들이는 그런 여행이고요. 삿포로 정말 기대했는데 스노우 파우더라고 했나요? 진짜 푹신푹신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아들은 스키를 삿포로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찍고 아이들이랑 또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가족을 다 보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삿포로 하면 또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대게 원 없이 먹었습니다. 원 없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갔다 오고 2019년도는 또 아메 60주년 행사에서 두바이 리더십 대나에서 세계 외국 아시아 리더들이 다 모이는 그런 크게 행사를 했었고요. 또 이렇게 또 페라리 월드도 가고 스폰서님, 파트너, 리더님이랑 또 같이 가고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수쇼죠. 이거 진짜 멋있대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거 꼭 봐야 될 분수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도 여행이 지금 두바이는 갔다 왔고 베트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죠. 하지만 한국하면서 이제 시드니 여행은 이제 강력하게 예약까지 다 마쳤다고 해요. 지금 여행 도전하시는 분들 꼭 도전하셔서 다 함께 시드니 갔으면 하고요. 이건입니다. 아메이가 이제 1991년도에 55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품이 늘어나죠. 그래서 현재는 2000여 가지의 제품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 가지가 넘는다고. 거기에 내 회원이 10,000명이라도 있으면 어떨까요? 하루에 매출이 어떨까요? 저도 한 달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때는 1억이 좀 넘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고 쓰고 하고 알리고 좋아서 알렸는데 1억이 되는 매출의 쇼핑몰 사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2018년도 말쯤에 이제 그만뒀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눈 뜨는 자유. 느껴보셨나요? 눈 뜨는 자유. 눈 뜨고 싶을 때 뜨는 거. 저희 퇴사하고 한 3개월은 좀 놀고 싶어서 좀 쉬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쉬었는데 눈 뜨는 자유 너무 좋고 놀면서도 사업이 돼. 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날 아침에 운동하고 형님들이랑 밥 먹고
또 문화센터에서 댄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등록해가지고 춤도 추고 누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브라우니 쿠키 구워가지고 가고 뭐 술빵 만들어서 가고 너 뭐하니 그러면 아메 쇼핑몰 한다고 하고 나 제품바를 갖다 줘 하고 소비자 늘고 거기 클럽 분들이 다 제 소비자예요. 거기서 또 사업자도 나오고 놀아도 되는 비즈니스. 야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30억이 생긴다면 무엇 하시겠어요? 네, 30억. 30억이요.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 수익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월 1,000만 원. 30억 벌기 쉬우신가요? 30억 벌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벌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근데요. 암에서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겠죠. 자산 수입으로. 우리가 월 500, 100 작아 보이지만 자산 수입의 개념으로 따져서 보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하면서도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들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하지 말고요. 판단해 보시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떤 정보가 들어오죠.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내 주식에 관심 있으면 주식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어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호기심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꼭 해보세요. 확인은 책이나 오디오 이런 자리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저처럼 확신이 드실 겁니다. 확신이 드시면 그때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당당해질 거예요. 그때 행동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이거 어떨 것 같아 이러면 반응이 당연히 별로겠죠. 그래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인생 5년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알아본 자가 붙잡을 수 있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내가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저울처럼 정확히 판단하고 칼처럼 냉정하게 결단해야 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다면 이런 걸 원한다면요. 아메를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드렸던 꿈, 저는 이 안에서 꿈꾸는 법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꿈꾸고요. 저도 꿈보드를 만들고 이거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저기 적혀져 있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여행, 그리고 수입, 퇴사도 적어놨는데 진짜 퇴사가 되더라고요. 회사가 좋아서 더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퇴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초과했지만 지금까지 제 사업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꿈꾸시고 행동하고 이루는 그런 한 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